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보시면 메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수가 유럽계 백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180년 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의 30%가 아프리카계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 나라의 인종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흥미로운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언뜻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850년대 아르헨티나에는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춤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칸돔베라는 아프리카 종교 의식도 공개적으로 행해졌고요. 당시 신문을 보면 흑인 음악가들의 공연 소식이 가득하고 아프리카 전통 요리를 파는 상점 광고도 즐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화가 불과 5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걸어보면 마치 파리나 로마 같은 유럽 도시 느낌인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쟁이라는 이름의 학살. 이야기의 첫 단서는 18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파라과이 전쟁이 시작된 해였죠.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금 복잡했어요. 작은 나라 파라과이가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 싸움에 휘말리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이에서 갈등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삼국 동맹이 파라과이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남미 대륙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흑인 남성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우면 자유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수천 명의 흑인 남성들이 희망을 품고 전장으로 향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주어진 건 가장 위험한 최전선 배치였어요. 전쟁사 연구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흑인 남성 인구의 80%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살아남은 이들도 대부분 불구가 되어 돌아왔고요. 전쟁이 끝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흑인 거주 지역은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국가주도 인종교체 프로젝트. 전쟁으로 흑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대규모 유럽인 이민 정책이었는데 당시 사르미엔토 대통령은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착시킬 사람들은 유럽인이어야 한다. 1870년부터 1930년까지 60년간 무려 600만 명의 유럽인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어요. 이건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종 교체 프로젝트였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흑인과 원주민의 백인과의 혼혈을 적극 장려했고 아프리카계 전통 문화는 서서히 금지시켜 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스로를 남미의 유럽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성공한 실험의 현재. 오늘날 아르헨티나 인구의 97%가 유럽계가 되었고 이는 남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브라질 대표팀에는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같은 아프리카계 스타들이 즐비하고 콜롬비아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죠. 반면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마라도나 시절부터 메시에 이르기까지 줄곧 유럽계 백인 1세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150년 전 시작된 국가적 프로젝트의 완성품인 거예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나라의 인종 구성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역사의 교훈. 아르헨티나가 선택한 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보시게 되면 그 유니폼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각 나라가 걸어온 복잡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축구장에서도 한 나라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축구를 통해 들여다본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